안녕하세요. 포크나입니다. 2024년 9월 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9월 4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자, 미국장이 오늘 좋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장이 엔비디아가 거의 10% 가까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렸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더 많이 무너졌죠. 제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여태까지 무너진 시가총액 개별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약 2,800억 달러인가요? 그 정도 뭐 몇십 조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일단은 미국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2등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AI주의 가장 대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미국장은 계속 무너진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그 IT 관련한 종목들이 많은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관련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조금 안 좋았지만,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독점에 지금 걸려 있죠. 반독점 조사를 한다는 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더 좋지 오늘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는 0.4% S&P가,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 정도 빠져서 시작을 하는데, 어제도 요랬었거든요. 어제도 이랬는데 장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뭐 겁나 빠져 있었죠. 물론 뭐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다 무너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포함을 해가지고 대표주들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무너지면서 뭐 코스피도 무너졌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추세를 잃고 그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 품절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는 품절주를 봐야 되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신라섬유나 코데지 컴바인, 그 다음에 양지사 같은 종목들이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장이 얼마나 빠졌는지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 한번 보죠.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부터 한번 보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5%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그죠? 우리나라 정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진 장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신고가 치고 올라갔다가 무너져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잘 버티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는 있었지만은 이번에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 떨어진 거는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도 나스닥, 특히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 IT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 나스닥은 좀 많이 무너졌죠. 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최고점을 찍고 계속 올라가는 중이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무너졌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무너졌는데, 중요한 거는 요 자리에서 지금 장대 음봉이 3번 정도 나왔어요.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빠져가지고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번 정도는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하겠죠. 엔비디아가 반독점에 걸린 게 더 문제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한다면 아마 벌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상당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에 관련돼서 지금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는 거를 서류를 보냈다는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는 무너졌고, 그것 때문에 지금 100달러 근처에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또 한번 경기 침체론 플러스 AI 무용론 같은 거, AI가 좀 너무 성급하다, 뭐 AI 무용론이라든가 AI에서 뭐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라온다기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는 계속 횡보를 했거든요. 횡보를 하다가 추세가 무너지면서 2% 정도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물 한번 보죠. 우리나라 선물은 지금 3.47% 상승, 하락을 했어요.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개파락을 해가지고 크게 무너지지 않은데, 지난번처럼, 지난번 같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후장에도 잘 버티더라고요. 근데 추세는 오전장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때는 잠깐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매도, 그 다음에 매수, 여기서 매도, 매수, 매수, 그 다음에 오후장에는 계속 매도, 막판에 매수. 이렇게 움직임 나왔는데, 우리 이제 그 추세를 한번 볼까요? 추세가 어땠는지. 자, 사드 추세랑 추세를 보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하방으로 밀리죠. 아침에 매도 나온 거 맞아요. 매도가 맞았고, 여기서 매수 신호 나온 다음에 확 올라왔고, 매도 신호 나온 다음에 박살났고, 매수 신호 나온 다음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하다가 여기서 매수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신호 나오면서 다시 쭉. 그리고 매도, 계속 매도, 여기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짧게 매수, 그 다음에 매도, 그 다음에 요거서 짧게 매수. 그러니까 지금 사드 신호랑 추세 신호만 잘 보면 대충 선물 같은 경우는 고점 저점 보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선물 같은 경우는 요즘 뭐 하락을 하더라도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를 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짤막짤막하게 나올 때는 조금 천천히 추세를 봐가면서 매도는 매도 위주로, 그죠? 매도는 매도 위주로, 그 다음에 파란색이면, 노란색이면 매수 위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만 병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업종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3.15% 하락을 했고요. 크게 마지막까지 못 올라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7%, 뭐 지난번 같이 급락은 안 했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방을 해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들을 먼저 보면, 종목 같은 경우는 품절주가 두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죠. 신라섬유, 커대지 컴바인, 여기에 양지산은 있었는데, 양지산은 오전에 올라오다가 무너졌고, 신라섬유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서 시작을 했고, 상한가, 아침에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고, 커대지 컴바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오후장에 점점 올라오면서 확 올라왔는데, 커대지 컴바인도 품절주긴 하지만 호가가 얇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은 매수 따라 들어가면 박살이 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제닉, 화장품 관련한 종목, 이전에도 상한가를 여러 번 갔던데, 얘도 역시나 호가가 얇아가지고, 뭐, 매매는 쉽진 않았지만, 어쨌든 막판에 확 붙어가지고 상한가 들어갔고, 빛과전자 좀씩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오후장에 가장 핫하게 매매했던 종목이 아니었다 싶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한전산업, 그 다음에 우리기술이 같이 움직임 나오면서 이거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요게 원전 얘기가 있었죠. 체코 원전에서 누구죠? 예, 국가안보보좌관인가요? 예, 뭐 한국과 원전 건설 사업에 최종 확신을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한전산업이랑 우리기술이 움직임 나왔는데, 우리기술은 처음에만 튀다가 죽었고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두 번 크게 튀고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핑거 같은 경우는 STO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오늘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한전산업이 올라오면 핑거가 빠지고, 한전산업이 올라오면 한전산업이 빠지면 핑거가 올라오고, 한전산업이 오르면 핑거가 빠지고, 이런 뭐 시속 게임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시 떠오른 미국 침체설, 제조업 침체 얘기죠. 그것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급락했고, 특히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엔비디아 때문이겠죠. 그죠?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네 종목 보겠습니다. 신라섬유는 품절주, 아까 말씀드렸죠. 커대지 컴바인 역시나 품절주로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양지사도 있었지만 양지사는 아침에만 살짝 움직임 나오다 말았고요. 신라섬유는 일찌감치 상 들어갔고 커데지 컴바인은 나중에 불렀고요.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서 시작했습니다. 셀루던필 개발 완료 모멘텀, 그 다음에 셀루던 젤, 젠 개발 집중한다는 거. 이거 상한가에서 한 10%까지 밀었다가 다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물론 저점에서 올라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점 신호를 드렸지만은 눌림목에서 올라오는 거는 눌림목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닉 화장품 관련한 종목, 예, 마스크팩 사업을 하면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한 종목은 없고요. 예, 없고, 그 다음에 외인이 산 종목들, 이수 스페셜티. 그죠? 이수 스페셜티는 2%. 기관에서도 26,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인은 10만 주 정도 매수를 한 종목이고, 오늘, 예, 기관이 매수한 종목 중에 제일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바이넥스, 지금 1.6%. 예. 이거는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인가요? 예, 그거 관련해서 움직임 나온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봅니다. 자, 1개월 고점 돌파 종목 한번 볼까요? 고점 돌파한 종목들. 자, 신라섬유. 신라섬유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올라왔죠. 그리고 상까지 찍었습니다. 겁나 빠르게 올라왔는데 무너지는 거는 거의 10% 가까이 다시 무너뜨렸다가 다시 또 상한가를 만들고요. 무너뜨렸다가 상한가, 무너졌다 상한가. 계속 이렇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요거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커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얼음 들어갔거든요. 근데 박살이 냈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다가 여기서 또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쭉 뺐다가 지금 양봉 무너뜨리고 양봉 나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양봉만 들어오면 그냥 패대기.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양봉만 나오면 무너지다가 이제 장 끝날 때쯤 확 당겨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양지사라는 종목이 있죠. 양지사도 품절주 중에 대표주인데 아침에만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확 올라왔다 무너졌다 다시 움직임이 나와서 상한가 상승을 했는데 중간까지는 잘 버텼거든요. 근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좀씩 밀리다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시간으로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나온 게 신라섬이랑 커데즈 컴바인만 움직임 나왔고, 셀러메드는 상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뺀 거는 한 마이너스 20% 가까이 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한가 같고, 여기서 다시 빠졌다가 다시 움직임 나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점을 갖다가 여기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셀러메드. 근데 그게 올라와서 다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지금 상한가를 여러 번 쳤다가 무너졌는데 막판까지 상한가를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괜찮고. 자, 한전산업.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가 첫 양봉 나올 때 이쯤이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급등을 해가지고 얼음을 들어갔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점에서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10% 가까이 뺐다가 다시 20% 넘게 올렸죠. 급등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수급 들어올 때 엄청나게 수급 많이 들어왔어요. 막 몇만 주짜리는 그냥 툭툭툭 그냥 매수하면서 계속 올라왔었는데 결국에는 고점에서 좀씩 약해지더니 오후장에는 무너졌고 시간으로는 6% 가까이 빠졌습니다. 핑거 아침에 살짝 밀렸다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무너지고 올라왔다 무너지고 계속 무너졌는데 이때가 이제 1시 30분 요때가 아마 한전산업이 올라올 때예요. 근데 올라오다가 밀렸다가 빠지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한전산업이 올라오면서 이제 같이 무너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핑거는 이제 시간으로도 밀렸습니다. CI테크 중간에 한번 수급 세게 들어왔다가 무너졌고,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양봉에서 무너졌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 호가가 텅 비기 때문에 확 밀어버려요.
이것도 지금 보통 보면 한 3%짜리가 쭉쭉쭉 밀리는 건데, 그럴 때는 오히려 기다렸다가 밑에서 양봉일 때 제가 눌림목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참고해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I테크까지 봤고요. 자, 2024년 9월 4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신라섬유부터 다시 한번 보죠. 신라섬유 품절주죠. 밀리면, 시장이 밀리면 올라오는 종목. 근데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아주 그냥 대놓고 상한가를 붙였는데, 자, 상한가 치니까 갑자기 패대기 치죠. 10% 다시 상한가 만들고 또 무너뜨렸다가 상한가, 또 무너뜨렸다 상한가.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가 뭐 장 끝날 때까지는 상한가를 잘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신라섬유는 오늘 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었고요. 이거는 너무 빨라가지고 솔직히 뭐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커데즈 컴바인. 자, 커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도 품절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임이 만만치 않죠. 지금 보시면 급등을 했다가 밀렸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왔고요. 올라오면 양봉에서 그냥 무조건 던져요. 양봉만 뜨면 그냥 패대기, 무조건 패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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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패대기, 패대기, 여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뜨기만 하면 무조건 던지는. 그러니까 매매를 해도 실제적으로 수익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론 버티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 급락했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붙으면서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커데즈 컴바인. 셀루메드. 셀루던필 개발하려 모멘텀이랑 셀루점젠 개발 집중 소식 상한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상에서 무너져서 10%까지 빠졌다가 다시 상 들어갔고요. 또 무너지고 상에서 무너뜨리고 상에서 무너뜨리고 이것만 매매했어도 한 30% 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셀루메드 실제 매매를 해보면 요런 데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요런 데도 이거 반등이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저점이 무너지면서 계속 밀리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실제 지나간 차트를 보면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고 다 보이지만은 장중에 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실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양봉이 쭉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음봉이 나와요. 음봉이 나오다가 거래량도 없다가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 어때요? 이거 반등이다. 그래서 여기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무너지는 차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차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잽싸게 손절해야지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제니. 화장품 관련한 종목 이전에도 상승세가 꽤 셌었는데 제니 같은 경우는 오늘 3단 매매였어요. 내일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뭐죠? 플랜티넷이 3단 매매잖아요. 3단 매매를 아시는 분들은 내일 플랜티넷 한번 3단 매매 해보세요. 아침에 얼음 들어갔다가 무너졌는데 갑자기 싹 수급이 들어와서 확 올라오더니 다시 무너졌고 오후장에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됐죠? 요거 화장품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마스크팩 사업하고 있고요. 빛과전자. 빛과전자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좀 터진 것 같은데 700만 줄에서. 근데 얘도 매매를 한 걸 보면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죠. 올라오면 패대기, 여기도 패대기, 여기도 패대기, 패대기, 패대기. 그죠? 거래량도 적고 확 올라왔다가 그냥 물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 백과전자는 오늘 건드리질 못했던 것 같아요. 한전산업.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얼음 들어갔고 갭 섰고요. 그 다음에 쭉 뺐다가 여기서 저점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간중간 누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꽤 많이 올라왔고요. 막판에 한번 불꽃쇼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맥점을 못 넘죠. 그리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능하면 저점에서 양봉 확인하고 매수하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두코 반이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 체결을 확인했다는 뉴스, 확신한다는 뉴스, 요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고요. 핑거. 자, 아침에 세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 같이 움직임 나왔고, 얘가 한전산업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한전산업이 올라오면서 무너졌죠. 그리고 무너졌다가 한전산업이 다시 올라오니까 또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STO 관련한 종목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 자회사 뉴로바이젠이 비만 치료제 티솔라질런 임상 이상 IND 승인했다는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수급 들어오면 단타로 보시는 게 맞겠죠. 이런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오면 그냥 패대기. 동시호가에 조금 올랐네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ES큐브. 요건 레저 관련한 종목이고 특별한 뉴스 없었고요. 그냥 수급 들어올 때마다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고 지난번에 상승세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런 거는 단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단타로 들어가도 쉽지가 않아요. 단타로 들어가면 계속 밀기 때문에 그쵸? 쉽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어쨌든 ES큐브 요것도 계속 움직임 나온다는 거. CI테크. 자, 요거 IT 보안 관련한 종목이고 수급 들어왔고 밀렸고 그 다음에 수급 들어왔다 밀렸고 특별한 뉴스 없고요. 카티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신규 상장주 대장이었죠. 중간에 물론 M83으로 중간에 이제 대장이 바뀌긴 했었는데 아침부터 세게 올라왔어요. 근데 얘도 보면 수급이 들어오면 수급이 지금 이게 한 6%짜리 들어오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조용해지다가 확 수급 들어왔다. 또 무너지고 들어오면 무너지고 계속 요랬어요. 여기서 이제 세게 올라왔었는데 나머지도 마찬가지. 계속 단기 매매가 좀 어려운 종목이었죠. 그쵸?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한 이슈로 카티스도 이제 딥페이크로 들어가 있네요. 그쵸? 카티스도 좀 넣어놔야겠네요.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한 보안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본다 그러면 미국장이 또 빠진다 그러면 신라섬유랑 코데지 컴바인 움직임 나오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셀루메드 정도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외로 올라온 종목, 갭상승 예상 종목 지금 보시면 딥페이크 관련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센지랩이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를 갖다 출시하고 그 다음에 이거 무료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센지랩이 이 뉴스 하나로 센지랩부터 시작해서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일단 한컴이드. 자, 샌드랩이 디케이프 탐지 서비스 출시했다는 것 때문에 한컴이드가 지금 상한가 붙었는데 요건 나중에 붙었기 때문에 조금 약했고요. 모니터랩. 자, 모니터랩은 샌지랩 항상 같이 다니죠. 그죠? 요거 딥페이크 관련한 이슈로 해서 모니터랩 계속 움직임 나오고 샌지랩이 대장이었습니다. 샌지랩은 오늘 12% 정도 빠졌는데 시간으로 상한가 붙고 강하게 올라왔어요. 요거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 출시했고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하다는 뉴스 때문에 바로 그냥 상한가 붙어버렸습니다. 플랜티넷 요것도 음란물 좀 잡아내는 그거죠. 오늘 별로 많이 안 빠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3단 매매여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열 종목이라서 3일 동안 그랬는데 이제 내일 풀리면 얘도 또 한번 세게 움직임 나올 것 같으니까 요것도 잘 지켜보시고 혹시나 3단 매매를 아시는 분들은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M83 요것도 마찬가지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으로 오늘 6% 빠졌는데 시간으로 6% 올랐네요. 자, 한쌍 보안주죠.
예, 요것도 10% 빠졌는데 시간으로 6% 올랐고요. 요것도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요거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이 아니고요. 요건 STO 관련한 종목. 원래는 얘가 대장이었었는데 오전에는 움직임이 괜찮았었는데 오후에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쵸? 오후에 이렇게 무너진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정기술 때문에 그래요. 라온시큐어. 자,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 예, 라온시큐어 보안주 시간으로 4% 올랐습니다. 아이비전 웍스. 아이비전 웍스 같은 경우는 예,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거 아침에 움직임이 조금 약했는데 그래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오후장에는 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스펙 신규 상장한 종목 4%. 내일 다시 올라오나 보세요. 예,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K사인. 요것도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 보안주죠. 예, 같이 움직임 나온 거고요. 엠젠 솔루션. 요거는 스마트홈 관련한 종목이고 뭐 식료품 사업 관련한 종목인데 특별한 뉴스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미국장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네요. 아까보다. 예, 0.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밤 엔비디아를 포함해가지고 미국장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특히 엔비디아가 극복해가지고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도 내일 괜찮을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안 빠지면 좋겠어요.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십시오.